전기철도 설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철도 설비는요, 보아 설비, 급전 설비, 전철 변전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참고만 해두세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전기철도 설비의 공칭전압이에요.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22.9kV, 154kV, 345kV. 선지로 내기 쉽겠지. 1번 22.9, 2번 154, 3번 345 하고 4번에 이상한 전압 넣지 않겠습니까? 66kV라든가 765kV라든가. 오케이. 그 다음 장기 가전압입니다. 이건 용어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지속시간이 20ms 이상이다. 이 20ms 이상만 포인트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 급전용 변압기. 이거 중요합니다. 자, 급전용 변압기는요, 직류전기철도에서는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 교류전기철도에서는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둘 다 삼상이죠. 일단 둘 다 삼상입니다. 그리고 정류기용 변압기예요. 자, 우리 정류기는요, 교류를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정류기라고 합니다. 맞죠? 따라서 직류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직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직류잖아. 그래서 바꾼 직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직류 전기철도에서 쓰는 겁니다. 자, 교류 전기철도는 그냥 스코트 결선 변압기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암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전차선의 가선 방식입니다. 이 전차선이 뭐죠? 전기철도, 즉 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이 전차선이에요. 그래서 이 전차선을 가선하는 방식, 즉 매다는 방식이 가공 방식이 있고 강체 방식이 있고 제3레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전차선의 가성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가공 방식, 2번 강체 방식, 3번 제3레일 방식, 4번 지중 조가성 방식. 항상 오답으로 얘가 등장합니다. 얘는 전차선의 가성 방식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 그리고 전차선로 충전부와 차량 간의 이격거리, 자, 이건 함께 봅니다. 그래서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 충전부와 차량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여기 시스템 정리와 공칭전압 있죠. 요거는 좀 기억합니다. 요거는 전기철도에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의 정리는 크게 직류와 단상 교류로 나뉩니다. 직류는요, 공칭전압이 750V, 그리고 곱하기 2한 1500V. 단상교류는 25,000V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적일 때, 정적일 때. 자, 동적일 때는 뭐예요? 전기철도가 움직이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기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적은 정지해 있을 때, 움직이고 있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오염과 오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오염은 오염이 안 된 지역이고, 오염은 오염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에 인접해 있거나, 공해 지역이거나, 열기관을 포함한 교통량이 과중하거나, 오염이 심하거나 안개가 끼거나 강풍, 강설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위험도가 있는 구경을 오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염일 때가 비오염일 때보다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더 이격을 해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수치들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자, 밑에도 충전부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류, 단상교류, 직류 750, 1500, 25000, 동적일 때, 정적일 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합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직류 750일 때는요, 이격거리 무조건 얼마입니까? 25mm죠. 직류 750일 때 이격거리 무조건 25mm입니다. 이게 차량 간이든 건조물 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직류 750 나오고 이격거리 물어본다. 바로 25mm 찍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직류 750V의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동적일 경우 몇 mm인가? 사실 동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얘가 동적이든 비오염이든 오염이든 동적이든 정적이든 어쨌건 간에 차량과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는 무조건 직류 750일 때 25mm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5mm가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전차선 및 급전선의 높이입니다. 전차선이든 급전선이든 뭡니까? 우리 전차에, 그러니까 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높이인데 역시 이제 시스템의 정리는 동일합니다. 직류, 단상교류, 공칭전압, 직류일 때 750, 1500, 단상교류 25,000. 그리고 동적일 때, 정적일 때가 있는데, 자, 동적일 때는 무조건 높이가 4,800mm입니다. 정적일 때는 4,400mm 또는 4,570mm죠. 근데 보시면은 동적일 때가 정적일 때보다 수치가 크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KTX
KTX가 있어요. 그럼 KTX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KTX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과 급전선이 있는 거예요. 요 전차선 급전선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만 볼게요. 지금은 기차가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여요. 움직이면 샥샥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선이 어떻게 돼서 올라가겠지, 이렇게. 당연히도. 요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 4,800, 4,400, 얘는 4,570.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4,800이고 이것도 전부 다 4,400이면 좋으련만 항상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웃긴 게 이런 애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기억하냐. 단상, 교류, 정적일 때 457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하러 갑니다. 뭐라고요? 치과에 교정하러 가는 거예요. 교정을 하러 갔는데 예약을 해야겠죠. 그럼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그럼 휴대폰 번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3 456 78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자, 4578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8은 윗부분만 또 네모 쳐요. 그래서 4570 뭐라고? 4570.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어이가 없겠지만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이 암기법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자, 그 다음 전차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전차선의 기울기도요, 이 설계 속도에 따라서 속도 등급이 있고 이 기울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5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20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70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고 350이니까 350kg급, 300이니까 300kg급, 250이니까 250kg급, 200이니까 200kg급, 150이니까 150kg급, 120이니까 120kg급, 70이니까 70kg급 이렇게 해주시고 기울기 0, 0, 1, 2, 3, 4,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외워볼게요. 자, 우리가 350부터 시작하죠. 350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350 이하. 자, 50씩 줄여주면 되겠죠. 300 이하. 그리고 250 이하. 200 이하. 그리고 150 이하. 자, 여기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50이 아니라 30을 빼줘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120 이하. 그리고 다시 50을 빼줍니다. 그래서 7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350kg급, 300kg급, 250kg급, 200kg급, 150kg급, 120kg급, 70kg급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울기는 어떻게 해오냐? 자, 기울기는 자, 우리가 0부터 10까지 있죠. 그래서 처음에 0, 마지막 10 해주시고 가운데는 0부터 천천히 1, 2, 3, 4 0부터 순서대로 0, 1, 2, 3, 4 이렇게 외워주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것도 출제가 되었고, 요 수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자, 어떤 구간의 열차 속도가 250km다. 해당 구간에서 전차선의 기울기, 자, 250km 이하죠.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썰렁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전차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전차선 뭐라고 했습니까? 열차에, 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을 전차선이라고 했어요. 얘랑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그냥 무조건 5m입니다. 5m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요, 교류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전압, 그리고 직류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전압입니다. 원래는 표가 있는데 이 표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표 밑에 단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을 교류는요 25V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직류는 60V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만 좀 기억합니다. 교류는 몇 볼트? 25V. 직류는 몇 볼트? 60V. 자,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빈칸이 뚫려요. 여기가 빈칸이 뚫립니다. 그리고 교류인지 직류인지 말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가 실호값이라는 말만 듣고 아, 이건 교류구나 하고 25V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실호값이란 말이 없지. 그럼 뭐예요? 60V라는 거예요. 직류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격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최대호형 접촉전압을 몇 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가? 어디에도 직류인지 교류인지 안 나와 있지. 근데 힌트가 있죠. 어디에? 실효값을. 이 실효값을 보고 교류라고 생각을 해서 25볼트라고 여러분들이 선제해서 골라주셔야겠죠. 만약에 이 실효값이 없이 이렇게 출제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되었으면 뭐야? 직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60볼트가 되겠지. 근데 실제 실효값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25볼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철도 설비 끝이고 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끝이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